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6개의 영상을 나누어 가지고 2024년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각각 대상별로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14개의 대상별로 모두 다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류도 많고 혜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대상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만들 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 6가지로만 나누어 가지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6개 대상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이 대상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갈 때까지 2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꼭꼭 다 받아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 혜택 중 전몰, 순직, 전 공상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영상으로 해서 상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보훈부 남한의 예우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대상 구분별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은 넘어가고 두 번째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훈급여금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나머지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아마 이번 이 영상과 나머지 5개의 영상들은 상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각각 대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들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훈급여금입니다. 2024년도 보상금 지급 대상은 배우자이거나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부모, 다음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5번째로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족에 관련된 영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족들이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인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자녀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자녀가 25세 미만일 때 그 자녀에게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녀가 25세가 넘었다 그러면 부모에게 선순위 유족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예상을 하고 이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유가족의 보상금은 2024년도에 배우자로 예상을 했을 때 전몰, 순직, 군경은 일반인은 193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6.25 전몰이나 월남 전쟁에서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배우자분들이 6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일반과 60세 이상 무위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고 저는 60세 이상인 분들로만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로 해서 전몰 순직 군경은 208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 사망 183만 원입니다. 다음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은 76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영상들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구법에 해당하시는 분, 신법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구법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언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 사망 아니면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201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러면 그분은 구법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구법에 적용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5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셨다. 그런 분들은 신법에 적용되는 분들입니다. 신법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정확하게 본인이 몇 년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자 유족연금에서 상위 사망과 비상위 사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댓글들 보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다시 또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와 관련된 영상으로도 몇 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 찾아보기가 힘드시면 제가 또 새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우자 중에서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6급 상위 사망은 신법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 될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본인이 만약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지금 6급 이항을 받고 계시다가 이분이 오랜 세월 지나서 5급으로 승급을 하지 못하고 6급 이항인 상태에서 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사망 진단서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하는 사망 진단서가 있게 되면 그분은 6급 상위 사망에 해당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국가보훈부에서 6급 상위 사망이라고 해서 유가족 보상금을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해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국가보훈부에다가 6급 상위 사망에 해당한다 하고 요구를 하시게 되면 6급이지만 183만 원에 해당되는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신 상태에서는 76만 6천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본인만 알아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 가르쳐 줘야지 나중에 상황이 돼 있었을 때 또 거기에 맞게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 제가 잠시 후에 신법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신법에서는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급 비상위 사망일 경우와 7급으로
판정이 났는데 상위 사망일 경우에는 또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신법과 구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나 자녀, 미성년 자녀 이런 내용은 그냥 본인들이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다음은 무위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령 수당은 무위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60세 이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에게도 생활조정 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 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유족인 분들에게도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되니 이런 거 꼭 알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면 생활조정 수당을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혜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건도 까다롭지도 않고 공무원이 직접 다 신청해 주기 때문에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은 과거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지원이 적었던 6.25 전몰 순직 군경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해서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직접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네요. 상위 등급 6급, 7급 부상자 유족 후 보상금 지급은 유공자 사망 원인, 상위처 관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7급 유족은 상위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부상자가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신 경우 신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상위 원인 사망 유족 보상금 제도 폐지.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유공자 등급을 받고 다시 2003년도에 6급 1항으로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법에 적용되는데 만약에 다시 2024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신법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7급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법일 때 7급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계시던 분이 만약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사망진단서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7급도 상위 사망으로 해서 유가족 보상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질병이 또 생겨서 추가로 등록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때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또 새로 당뇨가 생겨서 그 당뇨병을 같이 신규 신체를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신법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그대로 7급으로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신법에서는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로 쳐서 상위 원인 사망 유족 보상금 제도 폐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국가보건부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만 적어 놓으면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저는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풀어서 많은 시간을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요 아래 보시게 되면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 보상금 월 지급에 해서 이제 신법에 적용되는 분들입니다. 이 신법을 보시게 되면 전몰, 순직, 군경, 유족으로 아까 제가 배우자만 설명을 드렸고 60세 이상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기본 보상금이 배우자로 193만 9천 원이 나오고 1급부터 5급까지 전공상 공경 유족 168만 1천 원, 그 다음 6급 전공상 공경 유족 61만 7천 원 이렇게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따로 추가로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부양가족 수당이라고 해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한 명당 10만 원이 있고 또 2명 이상 사망 수당도 있고 고령 수당 60세 이상으로 해서 배우자에게는 14만 9천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조정 수당이 있고 그래서 이 고령 수당 60세 이상으로 배우자 14만 9천 원을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이나 1급부터 5급 전공상 군경 유족에 더해서 받으실 겁니다. 이 구법과 신법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고 구법은 모두 합해서 또 드리는 거고 그런데 신법에서 보시게 되면 1급부터 5급까지 그 다음에 6급 딱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구법에서는 여기 보시죠. 구법 자, 구법에서는 배우자를 보시게 되면 전몰 순직, 그 다음 상위 1급부터 5급, 6급 상위 사망 같은 금액이죠. 그 다음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는데 신법에서는 전몰 순직 군경 유족, 그 다음 1급부터 5급, 6급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6급이어도 상위 사망으로 사망을 하든 비상위로 사망을 하든 신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6급은 6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계속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본인이 구법에 적용되느냐 신법에 적용되느냐 정확한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은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본인들이 구법에서 5급 정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신체 검사 하지 말고 5급으로 계속 계시는 게 낫습니다. 구법에서. 왜? 구법에서는 급수를 많이들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더 높은 급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법에 적용되면서 더 낮은 급수로 하락할 수도 있고 물론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경우는 더 높은 급수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법일지언정 만약에 7급이나 6급 이항, 6급 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몸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신법에 적용되는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아서 신법으로 적용받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분들이 각각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많은 분들 댓글로 대답도 해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꼭 7급으로 구법에서 계시지 말고 신법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신법에 맞게끔 또 차근차근 승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더 상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은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유족인 분들도 요즘은 지자체에서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족이신 분들도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자체도 그렇지만 다른 혜택들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유족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지자체에서 보훈 예우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제 교육 지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지원. 자, 지금 영상은 전몰, 순직, 전공상 공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했었을 때 자녀 전몰, 순직, 공경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지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로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이나 전학하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정부 24에서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은 중학교 12만 4천 원, 고등학교 14만 4천 원, 인문계고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또한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할 때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 전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또 특별 전형 계획을 참고를 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으로 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셨다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학교 장학과나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등록금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가서 발급 받으시거나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바로 그 학교로 제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조건 본인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라 2년제 대학은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 5년제 대학은 10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까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그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도 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 보조비는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이와 관련돼서 또 지원이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건부 남한의 예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찾는 방법과 똑같은 식으로 찾아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했을 때 또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유교 전몰 군경 손자녀도 대학교 장학금이 있다는데 했을 때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를 하시고 지원 금액은 일반대, 전문대 포함 90만 원 본인 실납부액 범위에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지원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지원. 다음은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해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7급입니다. 7급. 자,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가점 지원은 그대로 제한이 없는데 만약에 자녀가 둘인데 2명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 1인만 취업 지원이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은 10%고 전공상 군경 유족 및 지정 취업 대상자는 5%의 가산점을 드립니다. 취업 지원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또는 읍면 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알아서 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게 되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여러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했을 때 이런 분들 또 관할 보훈지청에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수강료도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보셔도 됩니다. 단 1인당 지원 한도액으로 유족과 가족은 총 150만 원,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고 다음은 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지원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세요. 단 치아, 보철, 성형 등은 제외합니다. 보훈지청에 등록된 유족이나 가족은 60% 감면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이라고 합니다.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 한한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훈병원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받을 수 없나요? 했었을 때 75세 이상인 보상금 수령 수권 유족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합니다.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단 비급여와 약제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반 전공상 군경 가족이거나 고엽제 후유 의증 가족, 참전 유공자 가족 이런 분들은 아직은 2024년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위탁병원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분들에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꼭 보훈병원만 가실 게 아니라 위탁병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진료비 감면해 드리기 때문에 진료를 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경우에는 일종 의료급여증을 지원을 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하니 생활이 매우 곤란하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지청에 따로 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 지원도 살펴보았고 다음은 대부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 지원 중에서 주택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수권 유족이거나 아파트 특별 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본 관서에 문의를 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분양 또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한 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 분양 전환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한 차례라도 특별 공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초 서류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키시거나 아니면 나만의 예우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전국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각각 어떤 걸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부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부 종류 및 조건 해서 아파트 분양이냐, 주택 구입 신축이냐, 주택 임차냐, 주택 개량이냐, 농토 구입, 사업, 창업, 생활안정 각각 대부 한도액이 나와 있고 연 이율도 나와 있고 상환 기간 그리고 어떤 걸 담보로 조건을 걸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세 면제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 재산 증명서. 자, 이 내용 꼭 확인하셔가지고 취득세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고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사망시 예우, 특별 지원, 기타 지원까지
4가지 지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복지 지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할 보훈지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훈 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이나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각각 지역별로 다 다르는데 보통 일주일에 1회 아니면 2회 그리고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직접 가정을 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또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관할보훈지청에 요양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급여 부분 본인 부담액의 40%를 지원을 하고 감경 대상자인 경우에는 60%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한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수원 보훈요양원과 김해, 대전, 광주, 대구, 남양주 보훈요양원 이렇게 6개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이용하실 분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훈원에서 입소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여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훈원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의식주 제공, 의료보호,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합장 등을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은데 할 경우에 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복지타운에서 입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또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는 8평형 독신 세대는 보증금 150만 원 그리고 관리비 별도라고 합니다. 13평형 부부 세대는 보증금 250만 원에 관리비 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고 사망시 예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시 예우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국립묘지 이장은 어떻게 하나요? 장례는 치렀는데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에 안장 신청 클릭을 하시게 되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장 대상 여부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국립묘지 이장까지 1개월 정도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구비 서류도 준비해서 가까운 보훈지청 보상과에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을 발급받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합정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남편분이 국립묘지에 안장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였다 그러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인 남편분이 만약에 먼저 사망을 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한 다음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안장을 하고 나중에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했었을 때
그때 합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니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망신고는 선순위자가 관할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꼭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권 유족 후 장례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112만 7천 원인데 사망을 했을 경우에 꼭 관할보훈지청에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후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 또는 국적상실,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친족 관계가 소멸된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수권 유족 후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일 경우에 꼭 관할보훈지청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 지원과 관련돼서는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을 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기타 지원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할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에 재발생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 후에 재해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르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휴양원도 이용이 가능하고 소노호텔 리조트 이용 방법, 일성 리조트 이용 방법, 국민연금 청풍 리조트 이용 방법, 한화 리조트 이용 방법, 주문진 리조트 이용 방법, 리솜 리조트 이용 방법, 통영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이용 방법, 이렇게 이용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 이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100% 감면 시설이 있고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나 형제 중 1인에게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인가 하면 국가유공자가 전몰 군경이거나 순직 군인 또는 상위 1급부터 6급 전상 군경, 공상 군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나 형제 중 1인이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단 순직 경찰이나 공상 경찰은 병역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혜택인가 하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 분야 공익근무요원 근무로 군복무 대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남성이 지금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18개월 복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병무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보충역으로 편입돼서 6개월간 근무하다 제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선 항공기 이용 요금이 할인됩니다. 수권 유족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30%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무료 발급 항목 여기 나와 있죠? 이 내용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하게 되면 또 묘비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4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동 전화 요금이 할인됩니다. 수권 유족일 경우에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을 제출하시게 되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 그러면 가입비는 면제해드리고 기본료 및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 후에 가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혜택도 많지만 이 많은 혜택을 과연 유족분들이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배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류도 많고 저 또한 매년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보지만 정말 혜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부에서는 혜택을 주지만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혜택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